네, 안녕하세요. 오늘 PR 373번 발표를 맡은 주성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2021년 유립스에 발표된 논문인 Revisiting ResNet Improved Training and Scaling Strategies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이제 구글 브레인에서 나온 논문이고, ResNet이라는 엄청 오래된 많이 쓰이는 그런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다양한 트레이닝 방법이나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스케일링 방법을 적용해서 최신의 아키텍처들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리서치 백그라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이제 리서치 백그라운드는 이제 비전 모델, 특히 이제 이미지넷에 대한 어큐러시를 가지고 보이는 계속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들의 그런 이미지넷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어큐러시들, 그런 게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발전 방향이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레이닝 메소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스케일링하는 스트래터지. 이렇게 세 가지의 발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그 아키텍처들의 성능도 있고, 그리고 최신의 이제 아키텍처들도 있는데, 근데 이 최신의 아키텍처들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트레이닝 메소돌로지를 적용하면서, 근데 또 아키텍처는 새롭고, 그런데 이러한 성능의 비교를 이전 논문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전 방식의 트레이닝 메소돌로지를 적용한 오래된 아키텍처들과 비교한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이 비전 아키텍처, 그러니까 이걸 스케일링 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실험을 해서 그런 어 프랙티컬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단은 목적이고요. 이 프랙티컬 어드바이스에서는 뭐 이렇게 모던한 트레이닝이나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뎁스나 위스나 레졸루션 같은 거를 리스케일링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더 좋게 되는지를 그런 보는 실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랑 이제 애큐러시의 파레토 커브인데, 이 저자들이 제안한 레즈넷 RS, 그러니까 리스케일드 레즈넷이라는 것이 그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본 아키텍처인 이피션트 넷보다 좀 더 스피드업도 달성할 수 있고, 같은 애큐러시에서 스피드업도 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그 원래 옛날 레즈넷이랑 비교해서 트레이닝 스트래터지스를 좀 더 잘 적용을 하면은 성능도 개선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도 아키텍처 체인지를 적용하면 그만큼 더 성능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보여드릴 프리비어스 웍들은 이제 아키텍처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페이퍼스 위드 코드에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 연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 탑 언어 큐시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피규어인데요. 많은 발전들이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이러한 아키텍처들의 개선, VGGNet이나 그리고 레지넷이라고 하는 레지듀얼 그 네트워크, 이거 나오고 나서 이후에 좀 그 레이어를 깊게 쌓을 수 있었다는 개선 효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셉션 구조를 갖고 와서 사용할 수도 있었고, 레드넥스트라는 이런 새로운 아키텍처들, 점점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들이 나오면서 이미지넷의 애큐러시가 점점 좋아졌고, 그다음에는 또 이 여기에서 나스넷이나 아메바넷이나 이피션트넷 같이 좀 오토메이티드 아키텍처 서치를 이용한 새로운 구조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성능이 좋아진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는 V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CNN 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머나 뭐 어텐션, 셀프 어텐션 같은 그런 기법들을 비주얼 도메인에서 적용한 예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VIT뿐만 아니라 여기서 AA 레지넷이나 그다음에 람다 렌즈넷 같은 경우에도 셀프 어텐션을 적용해서 비주얼 도메인에서의 성능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프리비어스 웍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로 뭔가 타겟한 좀 더 자신의 방법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타겟이 에피션트 넷인데요. 에피션트 넷은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이제 모델을 스케일링을 하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아키텍처고,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대부분의 그 이미지넷 소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피션트 넷 같은 경우에는 PR 169번에서 진호 님이 잘 설명해 주신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케일링이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베이스라인 모델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위스를 스케일링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더 깊게 뎁스를 스케일링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 인풋 레졸루션을 스케일링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이 논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피션트넷 같은 경우에는 이 뎁스 스케일링이랑 위스 스케일링이랑 레졸루션 스케일링을 어떠한 제약 조건을 걸어서 어떤 정수만큼만 변하게 하는 이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적용해서 기존의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점점 스케일링해 나가면서 성능이 좋아지게 한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발표드린 이 논문에서 이 이피션트넷이 갖고 있는 단점을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에폭을 되게 짧게 해서 충분히 그 오버피팅이 생길 때까지 학습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단점을 하나를 지적하고,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라는 그 이피션트넷에서 스케일링을 진행하기 전에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이피션트넷 B0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이피션트넷 B0로 새롭게 정의된 이 아키텍처가 플롭스를 최적화해서 설계된 아키텍처라는 게 한계점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 그 플롭스를 최적화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이거는 옵티멀이 아니고 서브 옵티멀이기 때문에 서브 옵티멀에서 스케일링을 해도 그냥 서브 옵티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이 논문에서도 뒤쪽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플롭스를 최적화한다는 게뭐 연산량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프랙티컬하게 의미 있는 지표인 레이턴시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지표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논문에서 뒤에 결과에서도 플롭스가 더 높더라도 레이턴시가 낮은 그런 모델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다음에 이제 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점점 좋아지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레이닝이나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돌로지가 점점 발전하고 또 새로운 좋은 메소돌로지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트레이닝에 대한 이노베이션은 이 논문에서 예를 든 거는 이제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 같은 게 좀 향상이 됐다. 이제 새로운 방법들, 코사인 러닝 레이트 스케줄이라든지 뭐 다양한 프랙티컬한 러닝 레이트 스케줄 방식들이 적용이 되면서 좀 학습을 더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 이게 이 논문에서도 많은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를 적용하고 있어서 뒤쪽에서 더 얘기를 할 부분도 있는데, 뭐 많이 쓰는 드랍아웃이나 레이블 스무딩 같은 경우는 이 피겨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하드 레이블, 완전 그냥 해당 클래스만 1로 레이블링하는 게 아닌 그 나머지의 그 네거티브 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프트하게 스무딩하는 그런 방법이 좀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뎁스, 그다음에 드롭 블럭,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들이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더 좋게 하는 방향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써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로부터 모델을 학습하거나 뭐 파인 튜닝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그 페이퍼스 위드 코드에서 그 JFT 300 밀리언, 그 엄청 큰 데이터셋이죠. 이거를 적용한 어 논문들만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의 소타가 다 대부분 현대에 있는 소타들은 대부분 JFT 300 밀리언을 적용한 사용한 그 데이터셋을 사용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즈넷 100 101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이제 76.4%의 타본 애큐러시였다가 그 JFT로 파인 튜닝 하기만 했는데도 이제 79.2로 성능이 좋아진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제 VIT, 앞서 그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그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트랜스포머도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넷 21K, 이거는 이제 기존 이미지넷보다 10배 더 큰 데이터셋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JFT 300 밀리언 이것도 같이 적용을 해서 더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뭐 물론 그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도 사용했지만 더 많은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 성능을 좋게 만드는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net,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는 레즈넷에 JFT 300 밀리언을 학습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는 걸 사용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갖고 있는 단점들은 조금
안 쓰면서 그 더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굉장히 큰 데이터에서 적용을 해서 성능을 좋게 만드는 것들도 소개를 하는데, 노이즈 스튜던트, 그러니까 어 레이블된 그 데이터셋으로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다음에 언레이블된 대규모의 데이터셋에 그 티처 네트워크로 슈도 레이블링을 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점점 성능을 좋게 만드는 그 노이즈 스튜던트라는 방법이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 예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페이퍼스 위드 코드에서는 지금의 소타라고 표시되어 있는 메타스토 레이블, 이건 저희 PR 336번에서의 리뷰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기존의 이제 노이즈 스튜던트의 단점인 티처 네트워크가 성능이 어느 정도 안 좋으면은 계속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그걸 안 좋은 걸 학습하고 이런 반복된다는 단점을 개선해서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한 번에 학습하는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전략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넷 소타 성능을 찍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JFT 300밀리언이라는 엄청 큰 데이터셋에서 수도 레이블링을 해서 그 큰 데이터셋을 레버리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 두 방법 다 아키텍처가 efficient net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비어스 웍을 살펴봤고, 이번 논문은 experimental result랑 메소돌로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결과인데, 보시면 이 표에서 레즈넷, 기본 레즈넷에서 점점 이 트레이닝, 그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건 이제 트레이닝 메소드고, 녹색으로 표시된 건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아키텍처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들인데, 특 이 논문에서는 이제 특별한 아키텍처 체인지 없이 이전 여기까지만 해도 탑1 애큐러시를 이미지넷 200에서 3.2% 올린 82.2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레즈넷은 256 바이 256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 90 에포, 그다음에 스텝와이즈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 각각 방법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의 셀렉션은 그 미니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걸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넷 트레이닝 셋에서 그 이미지넷 트레이닝 셋의 2% 정도 되는 작은 밸리데이션 셋인데, 여기서 이제 성능을 계속 봤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목할 부분들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방법들에서 적용할 때마다 성능이 다 좋아지긴 했는데, 그 트레이닝 에폭을 원래는 90 이었다가 이제 350으로 늘리는 인크리징 트레이닝 에폭을 적용했을 때는 그냥 2단계에서 적용했을 때는 성능이 떨어졌는데, 이제 나중에 다른 실험에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한 다음에 그 인크리징 트레이닝 에폭을 적용하니까 이거는 성능 향상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롭아웃 같은 경우도 여기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decrease weight decay 다음에 드롭아웃을 적용했더니 이건 또 성능이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캐스틱 뎁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그 각각의 그 블록에서 각각의 블록마다 그 블록을 액티베이션 시킬지 아닐지를 그 블록에 있는 그 블록 뎁스에 따라서 그 블록 뎁스와 연관된 확률로, 그러니까 예를 보시면 이렇게 이 블록을 끌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해서 그 블록을 사용 안 하는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스토캐스틱 뎁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랜더 어그먼트는 이제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이미지마다 일정 확률로 그리고 일정한 스케일로, 어느 정도 스케일로 적용할 것인지를 정의를 해서 계속 랜덤하게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러닝 레이트 스케줄, 이것도 여기 사용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아키텍처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가지 이제 SNE랑 레즈넷 D를 적용을 했는데, 그 레즈넷 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쪽 그 원래 있는 레지듀얼 블록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바꾼 이런 아키텍처 레즈넷 D라고 하고, 이 레즈넷 D가 나온 논문은 그 PR 201번에 있었던 그 Bag of Tricks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은 SE 레즈넷 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아키텍처고 그 각 채널들마다 웨이트를 줘서 적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트레이닝 방법과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잘 적용해서 계속 성능이 올라갔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드랍아웃이랑 이제 레이트 디케이의 순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지금 점점 더 강하게 적용을 할 때마다, 그다음에 웨이트 디케이를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약하게 그렇게 적용했을 때마다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확인한 건데, 어 랜덤 어규멘트나 레이블 스무딩을 적용을 하면은 디폴트 웨이트 디케이에서 변경할 필요 없지만, 여기서 만약에 점점 더 많은 여러 가지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하면은 웨이트 디케이의 수준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모델을 너무 과도하게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면은 오히려 언더피팅이 돼서 성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웨이트 디케이는 조금 줄여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어느 정도는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어 지금 이 앞전 슬라이드까지는 그래서 레즈넷의 기본적인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트레이닝 방법이나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적용해서 성능을 높였다는 얘기를 한다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스케일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이제 인트로덕션 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스 스케일링, 뎁스 스케일링, 그다음에 레졸루션 스케일링이 있는데, 이미지넷에서 이제 멀티플라이 뎁스랑 위스랑 뎁스 그리고 레졸루션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변경시켜 가면서 그 성능을 본 게 이 그래프가 되겠고요. 어 그랬을 때 이 대부분의 실험들을 350 에폭, 굉장히 긴 에폭으로 실험을 했고, 그래서 오버피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정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쪼금 이 논문의 애매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스케일링마다 쪼금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를 다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이 실험을 해서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필터 스케일링에서는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적절한지를 다 찾아서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프랙티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랜드 어그멘트 같은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할 매그니튜드를 원래는 이제 기본 필터 멀티플라이어가 0.25랑 0.5일 때는 15로 적용했다가, 그리고 이제 이미지 레졸루션이 커짐에 따라서 15,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20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스케일링을 하는 뎁스랑 위스랑 레졸루션에 따라서 어그멘테이션의 강도를 더 다르게 지정을 해준 거죠. 이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아예 확인을 한 다음에 다르게 값을 지정을 해준 거고요. 스토캐스틱 뎁스 같은 경우도 이미지 레졸루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고, 뭐 레이블 스무딩 값이나 웨이트 디케이 값 이런 것도 실험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값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양한 지금 플롭스는 이제 이미지의 모델의 뎁스와 위스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 색깔은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모델의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지 않은 선까지는 이 성능과 플롭스에 대한 파워 로우의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전에 논문들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거의 그걸 일치하는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파워 로우를 따른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커지는 환경, 모델이 되게 커진 환경에서는 만약에 이쪽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동일한 플롭스에서 이미지 레졸루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미지 레졸루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모델 성능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이 224, 300을 넘어서는 이제 448 에서는 성능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보면 커브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 레졸루션을 마냥 크게 만든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 저자들은 이미지 레졸루션 스케일링을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오히려 모델 스케일링 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모티베이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중요한 발견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슬로우 이미지 레졸루션 스케일링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뎁스랑 위스를 스케일링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오버피팅,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런 것도 뎁스를 먼저 스케일링 하느냐 아니면 위스를 먼저 스케일링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성능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래프마다 이건 이제 에폭 10 번, 그다음에 이건 100 번, 그리고 150 번에서 뎁스 스케일링을 한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거고 위스 스케일링을 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짧은 에폭에서는 위스 스케일링을 하는 게 좀 더 성능에 유리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레졸루션이 각각 다른 어 죄송합니다. 레졸루션이 각각 다른 거고 그랬을 때 에폭이 작으면은 위스 스케일링이 좀 더 유리하지만 에폭이 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뎁스 스케일링이 더 유리한 것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뎁스 스케일링이 좀 더 성능이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이제 뎁스 스케일링은 더 긴 에폭 조건에서 위스 스케일링은 숏 에폭 조건의 성능이 향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위스 스케일링을 하면은 오버피팅이 발생하는데 이게 모델 위스를 확장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가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논문들을 지적을 해서 이전 연구들은 이제 40 에폭 정도의 트레이닝을 적용을 하는데도 위스 스케일링을 선택을 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음 이런 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게 그 에폭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스케일링을 어떤 걸 갖고 가는지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efficient넷의 결과를 이 저자들이 제시한 레즈넷 RS랑 비교를 해서 그 스피드 어큐러시 파레토 커브를 그려서 비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efficient 넷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레즈넷 리스케일된 레즈넷입니다. 여기서 이 숫자는 모델 사이즈와 레졸루션을 나타내는 것들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 표랑 같이 봐야 되는데 레즈넷 350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애큐러시의 efficient 넷이랑 비교했을 때 플롭스는 1.8 배가 더 많지만 TPU에서의 레이턴시는 오히려 짧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메모리 사용량도 더 줄었고요. 그 레즈넷 350의 파라미터가 3.8배 많지만 메모리는 2.3배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efficient 넷보다 레즈넷 RS에서 더 효율적으로 위스랑 뎁스랑 레졸루션을 스케일링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롭스가 더 크지만 같은 어큐러시에서 플롭스가 더 크지만 대부분 이 레이턴시가 더 작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플롭스라는 지표가 실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에 대한 레이턴시 타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GPU랑 TPU 이 부분은 제가 잘은 알지 못하는데 논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코스트가 사실은 레이턴시에 더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GPU 연산하다가 메모리를 얼마나 더 자주 액세스하는지가 더 레이턴시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 플롭스라는 지표에서는 얼마나 메모리를 액세스하는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플롭스라는 지표만으로 모델을 비교했을 때 레이턴시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efficient넷 같은 경우에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에서 액티베이션이 되게 많아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를 더 많이 소비하고 메모리 액세스가 증가해서 레이턴시가 그 더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록 레즈넷 RS의 파라미터 수도 더 많고 플롭스도 더 많은데 더 레이턴시가 efficient넷보다 적은 이유는 이런 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건에서 앞서 보인 이 그래프에 대해서 대부분 비교한 표는 이건데요. 이랬을 때 뭐 대부분 경우에서 같은 액큐러시에 대해서 성능 플롭스는 더 크지만 레즈넷이 더 플롭스는 크지만 레이턴시들은 더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efficient넷 같은 경우에는 위스랑 뎁스랑 레졸루션을 동시에 스케일링 업 시키는데 이 레즈넷 RS 같은 경우에는 위스랑 뎁스보다 이미지 레졸루션을 좀 더 천천히 스케일 업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액티베이션 수를 줄이고 그 결과로 그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서 속도를 좀 더 좋게 만든다는 게 레진의 RS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실험에서 이미지 레졸루션을 좀 천천히 올려야 된다는 모티베이션을 얻고 그걸 적용을 했더니 더 빠른 아키텍처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제 이미지넷 그 이미지넷에서 기존의 이미지넷의 그 width랑 depth는 그냥 두고 여기서 슬로우 이미지 레졸루션 스케일링만 적용을 한 게 이 녹색으로 좋아진, 주황색보다 녹색으로 이렇게 파레토 커브에서 좋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그냥 이렇게 B4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서의 레졸루션만 원래 그 B4보다 좀 더 낮추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더니 이 파레토 커브가 더 좋아졌다. 그래서 이피션트넷에서 사용했던 그 모델 뎁스와 위스와 레졸루션을 모두 그 콘스턴트 레이스로 정의를 해서 조인트하게 인크리즈하는 이 전략이 베스트 전략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 스케일링 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응용에 대한 결과들입니다. 첫 번째 응용은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셋업에서도 이 레즈넷 RS가 더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레즈넷 RS를 1.3 밀리언의 레이블드 이미지넷이랑 그다음에 130 밀리언의 슈도 레이블 이미지로 학습을 시켜서 그 노이즈 스튜던트처럼 학습을 시켰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터레이션이 3번 돌면서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약간 좀 의아했던 점은 그 130 밀리언의 슈도 레이블드 이미지는 여기에 있는 그 노이즈 스튜던트 논문의 이피션트넷 그 L2의 이 모델을 가지고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피션트넷 B5보다 레지넷 RS가 성능도 거의 비슷하게 좋고 특히 이 레이턴시 부분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셋업에서도 이건 잘 되는 아키텍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인트로덕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그 이미지넷 소타를 찍는 부분들은 다 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적용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아키텍처를 레지넷 RS로 해도 그런 방법들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레지넷 RS의 그 트랜스퍼 러닝을 통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비교하는 거는 이제 SimCLR과 SimCLR 버전 2를 가지고 이걸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피처를 더 잘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이미지넷 RS를 이용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지만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 더 좋은 성능, 그러니까 더 좋은 프리트레이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심CRL과 좀 공정한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최대한 그 원래 앞서 결과에서는 이제 이 스토캐스틱 뎁스랑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이런 걸 다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안 쓰고 그래서 최대한 심CLR과 비슷한 조건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리스케일을 적용한 그 RS 방법이 비록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지만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인 심CRL이랑 그 심CRL 버전 2보다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더 유니버설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다는 이 개념과 상반된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D 레지넷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트레이닝 리자임과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서 어 이런 그 아키텍처의 큰 변경 없이도 기존 모델의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복잡한 아키텍처 체인지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만큼 그냥 스케일링이나 트레이닝 스트래터지만으로도 그러한 성능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모델 아키텍처를 변경하지 않고도 그 더 높은 그 이미지 넷에서의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그러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과 트레이닝 스트래터지를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네트워크 스케일링 스트래터지인데 그 오버피팅이
일어날 만큼의 긴 트레이닝 이폭에서는 뎁스 스케일링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위드 스케일링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걸 발견했고, 그다음 이미지 레졸루션의 스케일링은 좀 더 천천히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롭스라는 지표가 실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에 대한 레이턴시 타임을 반영하지는 못한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되게 센 워딩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필드에서 좀 근시안적으로 너무 그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이 강조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으니까 더 아키텍처에 대한 이런 강조 말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연구가 더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이 논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 드린 논문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